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체중 조절 장치 기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체중 조절 장치만 잘 관리를 해도 우리 몸은 천연 용광로가 되어서 몸에 있는 지방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지방을 활활 태우는, 칼로리를 활활 태우는 장작 같은 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간입니다. 체중 조절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만인 분들은 이게 다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만의 출발점이고, 살이 잘 찌시는 분들, 잘 빠지시지 않는 분들은 간이 일단은 고장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약화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요, 일단 살이 찝니다. 이 이야기는 대사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간은 대사를 담당하고요, 우리 음식물을 어떻게든 소화시키고 대사하는 역할에 있어서 굉장한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간이 없으면 죽습니다. 간은 그 정도로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팔 쪽이 없잖아요. 응급처치만 잘하면 살 수 있죠. 근데 간을 갑자기 누가 떼버리면 응급처치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좀만 안 좋아져도 우리 몸에서 비상사태를 알리는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비만에 있다면 그 말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비상사태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은 올라가고 대사는 내려가고 소화기관도 소화 능력 자체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류의 독소 증가. 여기서 독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혈류에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을 텐데 그 영양분들이 대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혈류에는 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오래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우리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그 혈류들을 그냥 냅둘까요?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어디론가 보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지방세포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독소라는 거예요. 독소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극물을 먹는다고 독소가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게 독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에서, 혈액에서 사용되지 못한 여분의 영양소들은 모두 독소라고 쳐야 됩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것을 먹었어. 근데 혈관에서 에너지를 너무 잘 사용해요. 다 빨아들여. 그러면은 그것은, 그날 먹은 것은 그게 독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 그게 반복되면 우리의 간을 손상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혈액에 있는 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몸이 되겠죠. 그것을 쉬운 말, 아니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대사가 안 좋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혈류가 증가해서 이제 지방이 늘어나는 것, 결국 이렇게 돼서 살이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간 기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혈액에 있는 에너지를 잘 끌어다가 쓸 수도 있고요, 대사가 좋아지고 소화 기능 자체가 좋아집니다. 소화 기능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화 기능이 내려가고 대사 능력이 내려간다고. 이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혈류에 독소로 작용하는 물질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방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방은 여분의 독소를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대사가 좋아지고 이제 소화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칼로리를 적게 먹고 운동을 막 한다 그래서 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화작용, 독소를 내보내는 작용을 통해서 간이 좋아져서 대사가 좋아짐으로 살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면 살이 빠진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은요, 아무리 건강한 것들을 먹어도 간은 역할을 해야 돼요. 1인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식품을 먹어도 간은 그날 1인분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품도 독소가 다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물질들이 있어서 우리 몸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그날 그냥 1인분만 하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살찌는 음식들,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간은 2, 3인분을 해야 돼요.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긴 한데,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이제 천천히 찌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1년, 2년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면 결국엔 살이 팍팍 찝니다. 살이 안 찌는 몸,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간이 빨리 손상되고
덜 빨리 손상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간을 계속 2, 3인분의 일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간이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은 오르고 대사는 안 좋아지고 소화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결론은 음식입니다. 결론은 음식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로리에만 의지를 하면 음식군 상관없이 칼로리 조절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칼로리 조절만으로 해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이만큼 먹으면은 위에서 가장 큰 식욕, 포만감, 호르몬 작용이 이제 부피거든요. 부피가 차야 우리가 배부름 느껴요. 그러니까 위에 어느 정도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칼로리로 모든 것을 하려 그러면은 안 좋은 음식은 이만큼밖에 못 먹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음식으로 바꾸면 이만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칼로리적인 비교인데, 좋은 음식은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고 영양소가 많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일단 적은 칼로리로도 부피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먹으면은 음식물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소화가 좀 빨라서 뭐 이제 또 이제 허기짐이 질 수는 있지만, 이 허기짐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본값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배부른 상태가 우리 몸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간을 딱 하루에 1인분에 할 일을 시키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대부분은 공복 상태로 지내야 맞아요. 그때 동안 얘가 쉬다가 이제 또 음식이 들어오면 일을 하고 또 쉬다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배고픔을 못 견뎌요. 배고픔을 못 견딘다는 것은 항상 만복 상태에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포만감이랑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구분을 못 해요. 보통 이제 고기류나 일반식, 그리고 튀긴 밀가루 같은 것들은 우리 위에 들어오면은 한 2-3시간 내에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느려요. 소화가 느린 만큼 우리 혈류는 이걸 독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그리고 세포까지의 전달이 굉장히 느립니다. 소화가 느리니까.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소화가 비교적 잘 됩니다. 잘 되고 우리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먹은 그 즉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포만감이 있어야 식욕이 안 들어 라는 생각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를 포만감으로 착각해서 막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다이어트 하는데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본값이 공복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복 상태가 아니라 공복이 기본 상태인 겁니다. 힘드시죠? 배고픔을 그래서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공복감이 되게 기분 좋고 상쾌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조금만 공복감이 들어도 무슨 한 3-4일은 굶은 사람처럼 반응을 하거든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적응시켜야 돼요. 공복감은 상쾌한 상태구나. 그리고 여러분, 공복감이 들었다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간을 좀 쉬게 해줘라.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 몸에 좋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으로 삼아서 몸에 좋은 것들은요, 통곡물, 과일, 야채라고 저는 봅니다. 그 3가지를 식사로 섭취해 보세요. 그럼 간은 알아서 해독됩니다. 대사도 알아서 올라갑니다. 소화력도 알아서 좋아집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에서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해석해드리고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